그러면은 40%는 얼마죠? 80평을 지어야 되죠. 근데 정원은 넓게 갖고 싶은데 집은 한 30평이나 25평 짓고 싶어요. 200평 전용 못 하겠죠. 80평 지으려고 그러면 이거 건축 감당 못 해요. 그리고 그렇게 지어봤자 나한테 필요도 없고, 나중에 팔 때도 애로사항이 있고, 근데 가격도 비싸게 주고 샀죠. 건축비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많죠. 어떻게 사정을 해도 어떻게 편법을 쓰면 20%까지 건축을 해도 가능하긴 해요. 뭐 데크도 뭐 건물로 만들고 컨테이너도 하나 갖다 놓고 건물로 만들고 하는. 그러나 기본적인 의무는 80%를 요구를 해요. 40%를 요구를 해요. 40%를 요구를 하는데 건물을 많이 해야 되니까 굉장히 많이 부담. 나중에 팔 때도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이거. 근데 왜 계획관리적으로 사야 되죠? 보존관리나 생산관리는 20%만 내면 돼요. 그럼 거기에다가 20%에다가도 200평 대지로 만들었을 때 20%면은 그것도 40평 커요. 근데 그 데크도 좀 만들고 창고도 좀 만들어 놓고 뭐하고 하면은 한 10%나 10한 2, 3%만 지어도 되거든요. 의미합니다. 예. 세계 상한선이 40%지. 예. 20% 정도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래요? 예. 계획관리 40%를 준수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러면 조금 선을 좀 봐주기는 해요. 그러면 지분분할 해가지고 예. 아예 200평 샀으면은 예. 40%니까 20평이니까 한 80평만 예. 정도만 그쪽에 그렇죠. 계획을 놔두고 예. 분할해서 꼽힌다 이거죠. 예. 그럼 그대로 나눠버리고 그대로 놔두죠. 그렇죠. 그럼 되는 근데 거예요. 거기서 함정은 뭐냐? 전원생활 하시면서 예. 그게 농사 가장 꿈인 게 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잔디밭 좀 넓게 깔아놓고 싶거든. 잔디밭 깔아놓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죠. 안 되죠. 당장 벌금에 해당이 됩니다. 나무를 심어놓으면은 예. 그- 나무를 심고 과실수라도 좀 꽂아놔야 그러니까요. 그래도 좀 튀어나가지. 이 잔디 깔아놓고 하면은 그건 바로 또 주변 사람들한테 특히 미움 타봐요. 특히 이제 그 주변 사는 사람들이나 이장들이나 이런 상당히 심술이 굳은 사람들 좀 있거든요. 심술 굳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상한선이 40%라는 데는 40%를 지키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더 오버가 되는 건 아닌데, 예.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계획관리적에서 20%라고 그러면은 너무 빡빡하고요. 잘 허용을 안 해주고 한 30% 40% 사이에서 좀 조정을 좀 해줘요. 좀 봐주기는 해. 왜 반면으로 빼고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하면은. 근데 보통 한 30%까지는 지셔야 될 겁니다. 30%까지 지셔야 돼요. 그럼 지분 분할하면 가능하겠네요. 예? 지분 분할해서 예. 지으면은 가능하겠네요. 예, 지분 분할을 해서 지으면 되는데, 지분 분할해서 대지로 등록 전환되는 거 외에 거기 잔디 깔 생각은 당분간 좀 하지 말아야 되겠죠? 잔디 깔 생각을 하지 말고. 천천히 하면 되겠네요. 네. 잔디심으로 번져 나가면 참. 그런데도 나중에 어떠다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동네에 다른 사람이 하나가 좀 눈밖에 났어요. 다른 사람이 눈밖에 나서 그 사람 조사하는데 그 사람한테 벌금 매겼다 돈 쳐. 근데 그 사람이 심술이 나. 저 집은 넓게 해도 왜 신고를 안 해? 꼭 물귀신처럼 물고 들어가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 근성이. 어? 그래서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비싼 땅에다가 건축 많이 해야 되고 부담스러운 계획관리적 절대 선호하지 마세요. 절대 선호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관리적을 선호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여기까지만 다 시작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돈은 이미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저희가 저 개발을 하는 개발업자들은 절대 전답을 선호하지는 않아요. 전답은 개발을 안 합니다, 저희들은. 왜? 아까 대체 농지조성비 그 차이죠. 대체 농지조성비는 심지어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면은 한 10배 차이가 나요. 대체 임야조성비하고 대체 농지조성비는. 대체 임야조성비는 상한가가 10,000원밖에 안 돼요. 상한가가 10,000원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대체 농지조성비는 이게 어떻게 보면 10,000원인데 한 30,000원 간다고 생각해요. 대체 농지조성비가. 그럼 3배인데 10,000원하고 30,000원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요걸 200평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30,000원짜리 이 사람은 600만 원을 내요. 근데 10,000원짜리는 어떻게 돼요?
최고 상한가로 가도 200만 원밖에 안 돼요. 400만 원 차이가 나버려요. 거기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고. 엄청난 차이가. 그래서 개발하는, 나중에 또 개발 이익 환수금이라는 제도를 아까 얘기를 했죠. 저희들은 땅 개발해가지고 개발 이익 환수금 별로 내본 적 없습니다. 별로 내본 적 없어요. 왜 그러냐. 아까도 말했듯이 임야가 보통 보면은 경사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전답은 보통 이제 전답 한이 정도 되니까 마치 짓기가 좋잖아요. 근데 임야는 경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걸 파내서 여기서 반지형으로 만들잖아요. 요걸 파내서 다 버려야 되고 석축 쌓아야 되고 여기 올려줘야 되고 올려줘야 되는 비용 여기 비용 이거 다 계산해 버리면은 오히려 자칫하면은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세금 계산서를 좀 많이 끊죠. 끊기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불법이 조금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불법이 나와요. 여기서부터 불법이 나오는데 뭐냐? 10% 정도는 내줘야 돼. 10% 정도는. 우리가 어차피 공사를 하잖아요. 공사를 하는데 공사업자한테 나 당신 공사 줄 테니까 또 장비업자한테 공사 줄 테니까 나중에 내가 5천만 원 공사를 수주를 발주를 했다 하면은 한 7, 8천짜리 세금에서 하나 좀 끊어줘. 내가 세금은 부담해 줄게. 그럼 웬만하면 들어주거든. 그렇게 해서 영수증 제도를 최대한도로 활용을 하세요. 최대한도로 활용을 하세요. 그리고 이 남은 흙을 버린다고 가정을 할 때 어디다 버렸냐를 얘기를 할 거예요. 물어볼 거라고요. 그럼 주변에 우리가 땅을 이제 흙을 매입하는데 내보냈잖아요. 지금 요즘 같은 경우에는 흙을 버리면서 보통 4만 원에서 못 쓰는 땅 4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한 차당 받을 거예요. 덤프로. 왜냐? 덤프비가 요즘 45만 원 정도 해요. 하루 쓰는데. 그러면 걔네들이 기본적으로 한 10번 낀다면 한 차당 한 4만 5천 원 정도 먹힌다는 거예요. 그게 다 자료로 받아놓는 거예요. 그럼 4만 5천 원, 45만 원이니까 45만 원인데 세금 받아놨어. 세금 자료 받아놨어. 또 어디다 버렸을 때 거기에다가 돈을 좀 한 6만 원 정도 받잖아요. 그럼 15,000원 정도가 나는 돈은 이익이 되잖아요. 15,000원 정도가 남잖아요. 만약 15차를 가까운 데다 버린다면은 그보다 훨씬 더 남겠죠? 그거 버렸다는 뜻은 확인서만 받아도. 확인서만 받아두면 그게 다 나중에는 경비로 끌 수가 있습니다. 공짜로 정비도 하고요. 단지도 만들고 결국은 장비비는 거기서 다 뽑아버리잖아요. 퍼나가는데. 그리고 세금 털 때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임야를 개발업자들은 그래서 항상 전답을 손대는 게 아니고 임야를 손댑니다. 근데 자 임야가 2, 300평짜리 임야를 사시면 여러분들은 별 이익이 없어요. 왜 2, 300평짜리는 제가 가보고 있어 그것도 2, 300평짜리 임야도 별로 없고요. 2, 300평짜리 임야도 별로 없고 내가 28년 전에 여기를 와가지고 그때는 땅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크게 돈 벌 수 있는 걸 놓친 적이 있어요. 크게 돈 벌 수 있는 걸 놓친 적이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처음에는 우리 동네 살면서 옥계리라는 동네가 있어요. 원주하고 가까운데 기업도시 바로 옆이네요. 임야가 그때 5만 평짜리가 있었어요. 5만 평짜리 땅을 팔러 나왔어요. 그때 당시 가격이 굉장히 쌌습니다. 평당 500원 정도. 임야가 5만 평짜리가. 그럼 뭐 500원 해봤자 뭐 5만 평 해봤자 돈 얼마 안 되잖아요. 처음에 내가 그걸 잘 몰랐는데 임야가 5만 평짜리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요 앞에가 이제 논이 있었어요. 땅을 볼 줄 모르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5만 평인 줄 알았어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그래서 이거를 500원이어도 이건 진짜 쓸모없는 땅 500원을
500원짜리 임야를 왜 사냐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여기까지가 5만 평이더라고요. 5만 평. 경지 정리하면서 요거 그 전에부터 밭으로 논으로 써먹었던 임야인데, 에? 논으로 써먹었던 임야인데, 요거를 경지 정리하면서 요거를 그냥 농지로 만들어준 거예요. 농지로 만들어준 거예요. 요거를 얼마냐면 그때 한 4만 원 정도 갔어요. 농지가. 근데 요 전체에 한 그때 한 10% 정도가 농지더라고요. 10%가 농지예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5만 평에 5천이면 2억 5천인가요? 2억 5천인가? 2억 5천인데 2,500만 원. 2,500만 원이에요. 네. 2,500이죠. 2,500이죠. 근데 10%니까 5천 평이 4만 원이에요. 4만 원이에요. 4, 5, 20, 2억. 2억이죠. 네? 2,500원 2억을 뽑아먹고 결과적으로는 4만 5천 평 이내는 공짜로 떨어졌네. 저런 경우에 말이죠. 그게 이제 그 전이 네. 지목상으로는 임야로 되어 있을 거겠네요. 지목상으로는 임야로 되어 있죠. 지목상으로는 임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요거는 언제든지 등록전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등록전환 신청을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거 엄청난 돈벌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굉장히 충격을 먹었어요. 아, 돈이 임야에 있구나. 돈이 임야에 있구나. 이걸 잘 보세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 비단이 이제 단순히 농지의 개념으로 생각하지만은, 자, 일상적으로 그냥 임야만 생각을 해볼게요. 임야를 사면은 임야는 가격이 보통 여기에 농지 가격에 싼 거는 한